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늦은 밤마다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공소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모여서 가칭 개혁 입법연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개헌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개혁 입법연대를 제안한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의 저작권자로서 더불어민주당 책임성을 가지고 개혁입법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새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의 월요일을 책임지시는 분이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개혁입법연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과 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안하신 거예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하려면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에 이러한 것을 제가 주창을 했고, 사실 그때 만약 바른정당 20석과 190석 개혁벨트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엄청나게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57석으로 네. 개혁입법연대 혹은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개혁벨트. 원구성부터 하자 이겁니다. 네. 이게 원구성이 뭡니까 도대체? 국회도 일해야죠. 지금 그러면은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네. 바른미래당은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네. 한국당이 만약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네. 원구성 제하고 하는 겁니다. 157석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평화당, 정의당, 그다음에 무소속. 여권의 무소속 합치면 157석인데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부도 참여하겠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는 아니겠죠. 저는 조승용 의원 이런 분들은 하려고 할 거고요.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개혁도 완수하고 또 물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180석이 안 되지만은 개혁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면 한국당이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지방선거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홍준표 대표 비난하다가 적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구성해서 개혁 입법도 완성하지만 국회 원구성도 하자. 그래서 이게 한국당을 자극하는 국회로 유인하는 네. 그런 전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라도 바꿔 말하면 뭐 진보 진영이라도 똘똘 뭉쳐서 법안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원구성하고. 네, 원구성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개혁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모든 정권이 처음에 못하는 정권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 잘했습니다. YS도 처음은 93% 지지받았어요. 네. 그렇지만은 임기 절반이 넘어가면서 모든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년을 넘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 내에 촛불혁명의 산물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혁해야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 적폐청산은 성공했지만은 개혁과 민생경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입법연대,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나가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지지율 동력을 살려서 하려면 한 1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개혁입법연대가 연정과는 다른 거죠. 연정이라면 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다른 야당의 뭐 장관도 주고 이런 게 연정 아닙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 얘기했던 것은 연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상당한 인사들이나 네. 청와대 인사들도 만약 입법개혁연대, 개혁벨트를 구성해 가면은 삐그덕거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견고하기 위해서는 연정으로 아예 함께 나가자. 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다가 논의 중이지. 제가 질문 드렸는데 화면에 나왔네요. 이제 추미애 대표는 연정 가능성 0%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버리던데. 네. 그분 임기는 8월 달에 끝나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면 우리 정치판에 되는 게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관련해서도 안철수 빼고 이야기하자 그러신 적이 있어서 저는 추미애 대표가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 집권 여당의 유일한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임기도 끝나가면은 또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사정합니까? 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입니다. 네. 지금 130석 가지고 우리 민주평화당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러면 집권 여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 네. 하더라도 설득해서 하자고 해야죠.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뭐 안쓰러운데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안쓰러우니까, 네. 추미애 대표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추미애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와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군요. 단둘이 식사한다면, 오늘 만약에 식사를 해야 한다면 누구랑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근데 이 사람하고 정말 앉기도 싫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뭐 후자 앉기도 네. 싫은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고 네. 뭐 식사하자고 하면 추미애 대표하고 100번이라도 같이 해야지. 100번이라도 할 수 있다. 다른 분하고는 하기 싫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 카메라 보시고요. 네. 추미애 대표한테 영상편지 한번 30초. 네. 뭐, 8월에 그만둔다지만, 추미애 대표께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많이 쌓여 있으실 텐데. 자, 시작하시죠. 우선 추미애 대표 따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에게도 청첩장 좀 보내시지. 몰라서 못 갔습니다. 이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만 그래도 대표하시면서 대통령 선거도 이번 지방선거도 압승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야당을 품는 그래서 좋은 정치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네. 그러면 평화당에서는 어제 결혼식 간 사람 아무도 없답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청첩을 못 받으셨나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청첩장 내고 결혼식 꼭 해야 되는가? 이건 좀 우리 지도층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추 대표는 뭐 나름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알려져서 대통령 화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기사화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개혁 입법연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놨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진정한 국민 개헌을 이제 추진해 가야 할 판에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연일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해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는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새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 진영이 개혁 입법연대하에 뭉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개헌 카드를 빼들었다. 언론 이렇게 분석하던데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의당도 저희 민주평화당도 개헌해야 된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개헌도 한국당이 협력 안 하면은 또 어떤 당도 협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헌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청와대에서 개헌식이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려고 청와대 안도 미리 준비를 하고 또 국회안이 있으면 거기 맞추겠다고까지 했는데 청와대안 폐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빼고 야권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다가
이제 다 선거 끝나니까 와 이제 왜 개헌 안 하냐고 카드 빼드는 건 아닌지. 국회는 본래요.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싸우는 곳이에요. 네. 싸우면은 국민 여론이 어느 편인가 그걸로 조정해서 합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난번에 개헌안을 불쑥 국회에 던진 것은 네. 좀 자기들도 안 될 걸 알면서 던져본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렇게 청와대가 청와대 안을 내보임으로써 서둘러서 내보임으로써 국회도 국회안을 만들어달라 이런 압박 카드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의하면 되는 거죠. 네. 언제 또 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또 국민투표 하려면 또 선거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무서워서 안 한다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러나 저는 개헌 지극히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 걸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합의가 안 돼요. 네. 국회는 싸우는 곳이라서. 싸우더라도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헌에 대한 국민의 불씨도 지금 남북 문제나 경제 문제나 특히 노동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협화음이 강하기 때문에 네. 개헌을 가지고 논의하고 합의하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헌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중임제로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한 4년 중임제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왜 국회는 그걸 합의를 못 해냅니까? 저도 그 대통령 중임제, 정부 통령제 네. 이런 것을 바라고 있지만은 대통령 권력을 좀 내려놓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무조건 얘기를 하자면은 국회의원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국회의원 권한 내려놔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흔쾌히 나서지 않는 거예요. 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개헌안에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게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소속의 송금주 이용호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이제 바른미래당 하면서 나는 이제 어디도 가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남은 송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간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송금주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손금주, 이용호 두 분 의원들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친하고 네. 지금도 대화합니다. 네. 그분들이 얘기한 것을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요? 네. 예, 갔으면 좋지만은 잘 못 갈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굉장히 불쾌한 오보다 이렇게 송금주 의원은 나중가 그렇죠? 송금주 의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송 의원은. 나주 지역구 형편을 보더라도 네. 송금주 의원은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 신정훈 전 농업비서관 전 의원이 자리 잡고 있고 네. 그분이 굉장히 가까운 친문이에요. 민주당에. 네. 예, 그리고 이용호 의원 역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하고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두 분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분들이 민주평화당으로 올 생각도 없지만은 조금 더 전국 진행을 보고 네. 결정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두 들어갈 것 분 같지는 다 않다? 신중하고 네. 의정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잘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네. 우리 민주평화당 측에서 한 서너 사람이 민주당 문을 놓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요. 물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눈을 탁 부릅떴더니 소탐대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만약 두 서너 사람 받고 나서 열댓 명이 반대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법안 통과할 때. 꼭 모든 것이. 네, 모든 것이.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역학구도를 보니까 이용호 의원과 송금주 의원이 조만간 민주당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강길부 의원은 자유한국당 나와서 민주당 입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강길부 의원은 그전에도 우리 당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네, 초선을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네. 말 나온 김에 의원님은 궁극적으로 민주당하고 이렇게 합쳐지거나 들어갈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는 네. 명분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호남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은
호남의 의사를 대변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예. 들어가고는 싶은데 명분은 없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다 없다를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압축해 나간다는데 다음 주 좀 한답니다. 아,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눈빛이 될까? 뭐 이런 눈빛이죠. 아니요. 보수는 어떤 경우에도 분당하지 않습니다. 네. 분당도 해본 사람들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진보는 분당도 잘하고 합당도 잘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개 국민들이 보면은 보수당인 한국당이 분당할 것이다. 저는 절대 안 하고 몇 사람 나갈 수는 있지만 분당은 하지 왜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그런데 또 통합도 잘한다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떻게 통합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과거에도 쭉 그렇게 해왔죠. 네, 알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이 지금 이제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이죠. 예, 안상수 위원장이 한 40여 분을 놓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접촉하고 있나 봐요. 이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이 러시아 월드컵이라서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작가가 시킨 겁니다. 예. 한국당 비대위원장 월드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자 후보군들 중에 자 이렇게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김병준. 네. 김병주 교수가 될 것 같다. 네. 자, 김병주 교수가 되면, 자, 두 번째에서. 김병준. 왜 그렇죠?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훌륭한 분이지만은 네. 명분이 없어요. 민주당 비대위원장하고 네. 비대위원장이 직업도 아니고 그리고 김병준 아니, 민주당을 총선에서 한번 살렸으니까. 살렸죠. 그렇지만 원래 또 보수 진영에도 계셨으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김종인 의원이 네. 그런 인격을 갖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다고 김병준 네. 교수는 이미 그쪽의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으로 총리를 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수를 한번 살려보자 네. 하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김병준. 만약에 다음 카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병준. 그래도 김병준.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이 고사하면 고사했지 이 카드가 만약에 본인이 들어와 준다고만 하면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받지 않을까요?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로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지만은 네. 정치에 대해서는 검증받지 않았고 본인을 제가 잘 아는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왜 왜?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면 겨우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분이에요. 다음 카드가 준비되어 있으면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김병준. 하면 또 김병준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정욱 회장이 워낙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경륜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동양, 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경우에는 서양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정욱 전 의원이 저 젊은 나이에 과연 피를 묻혀서 지금 성공할 게 뭐 있습니까? 총선 기간도 아니고 네. 대선 기간도 아닌데 지금은 아무것 필요가 없어요. 공천권이 주어지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네.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데요. 다음 카드 주십시오. 정의와 국회의장과 김병준 교수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받을까요? 저는 정의와. 바뀌었습니다. 네, 왜요? 정의와 의장은 우선 한국당 내부를 잘 알고 있고 네. 굉장히 소신도 있지만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진 교수는 물론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은 당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도 지방선거도 네. 대선도 아닐 바에는 정의와 의장이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카드 보겠습니다. 정의화 전 의장과 김영호 전 의장이 만약에 둘 다, 제가 볼 땐 두 분 다 안 한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하신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누굴 받을까요? 두 분 다 적임자죠. 두 분 다 적임자고. 그렇지만은 저는 볼 때 그래도 정의와 의장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인물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뽑아주신 거군요.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국당에 갈 리도 없고 네, 생각도 물론입니다.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네. 그래도 그 정당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정의와 의장 정도처럼 중립적이고
양심적이고 네. 그런 분 또 당내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애정 없이 그냥 충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되면 꼭 이 부분을 의원님이 이 부분을 가장 적임자라고 이제 꼽았다는 사실을 제가 상기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안 갈 거예요. 아니면 누구든 영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요. 기대를 한번 저분도 해보겠습니다. 보수도 살려야죠. 네. 살려야죠. 그런데 네. 저분도 정치인 출신이고 김용우 의장도 정치인 출신인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봐야 독배나 드는 거예요. 선거 때 정당이 필요한 거지. 비대위원장 지금 뽑아 뭡니까? 오기가 아주 힘들다. 결국 가서 네. 자기 손에 피 묻히고 다 목을 쳐야 되는데 왜 자기가 그 짓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 관련돼서 워낙 저희가 북한 관계 점성술사라고 별명 붙여줄 만큼 잘 맞추시니까요. 그림 들어온 게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전에 북중 접경 지역을 이틀째 시찰하는 모습이 들어와 있는데 좀 이례적입니다. 네. 평소보다 많이 좀 부드럽다고 할까요? 네. 뒤에 이설주 여사 있고요. 네. 음악을 네. 부드럽게 대화 나누는 모습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모습은 정상 국가의 소탈한 네. 국가 원수의 모습들을 그들의 인민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또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네. 굉장히 차도 낡은 차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옷도 아주 소탈하게 입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권위적 지도자에서 21세기형 여러 가지 서민형 지도자로서의 각인도 시킬 필요가 있다. 네. 굉장히 급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정상국가로 가려고 하는. 그렇죠. 다른 정상적인 국가들이 하는 일로 많이 박정희 대통령도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버스 리갈만 마셨지만은 사진 찍을 때는 막걸리만 마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CBS와의 인터뷰하면서 북핵 1년 내에 해체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1년 안에 뭔가 큰 승부수를 던지겠다. 북핵과 관련돼서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e can get, physically, we would be able to dismantle the overwhelming bulk of their programs within a year. And it's to North Korea's advantage to see these programs dismantled very quickly because then the elimination of sanctions, aid by South Korea and Japan and others can all begin to flow. 1년 이내에 해체할 것이다. 보통 2020년까지 시한을 못 박는 것도 북한 측이 크게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 게다가 지금 북미회담 이후에 북한이 우리가 보기에 가시적인 뭔가를 미국 측에 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대통령, 국회, 민간연구소, 언론 이 4개 권력기관들이 체크앤밸런스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게 3주째입니다. 네. 그런데 우물가에 가서 승국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 당장의 비핵화 어떻게 됩니까? 볼턴 보좌관이 얘기하는 것은 압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다 잘 진행된다. 된다. 네. 이렇게 하고 특히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을 수용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과학적 이유로 좀 늦어질 수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2020년 2년 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까지 비핵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녀왔죠. 거기에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많은 남북 회담을 하고 있어요. 체육회담, 무슨 네. 도로, 철도,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상봉, 농구팀. 그런데 북한은요, 맨파워, 인적 자본이나 캐파시티, 능력이 그러한 대형 행사를 다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우리 남북 협력 관계 지금 회담하는 것은
문제는 북미 회담이 성공해야 효력이 발생되지 아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좀 속도 조절해라. 그럼 왜 안 하냐? 네. 지금 그 정력을, 그 노력을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된다. 네. 지금 어제 썬킴, 최순희, 네. 싱가포르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앤드루 김, 네. CIA 코리아 센터장. 네. 미션 어제 센터장. 와서 네. 어제 판문점에서 김영철 부장을 만나고 아마 오늘 내일 귀국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드려야겠습니다. 앤드류 김 코리아 CIA의 미션 센터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네. 김영철을 만났다는 말씀이십니까? 판문점에서 예, 어제 판문점에서 만나고 네. 오늘 내일 들어갈 겁니다. 네. 들어가는 것은 썬킴 대사가 들어와 있는 건 오늘 드러났는데. 네. 어제 드러났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썬킴 대사와 네. 최선희 부부장은 실무적 접촉을 하고 그동안에 계속. 네. 네, 지금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접촉한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미동도 안 했잖아요. 6일쯤 폼페이오가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평양에. 때문에 네. 그 준비 작업을 앤드루 캠 CIA 코리아 센터장 부국장이 네. 김영철 부장과 만나서 조정을 하고 네. 들어가서 저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6일날 방문한다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제발 좀 과속운전하지 말고 속도 조절해서 모든 것은 북미 회담이 잘 돼야 효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운전하잔 말이에요. 미국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몰아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은요. 북한이 맨파워, 캐파시티가 못 따라와요. 네. 그러면 자꾸 지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3주 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그 속도 조절해서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미 국방정보국에서는 FID에서는 네. 북한이 지금 쌍주머니 차고 있다. 아직도 핵무기, 핵시설 뭐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앤드루 킴 코리아 센터장과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의 판문점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네.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앤드루 킴의 얘기를 듣고 평양에 가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할까? 네. 이걸 좀 주시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가 평양 가기 전에 만약에 의원님 말씀이 뭐 확인됐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뭐 그걸 사전 확인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앤드류 김 센터장이 북측 인사를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그 인사가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